2020년 4월 15일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예전대로 했다간 낭패본다.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정당 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로 다음날 갑작스런 말바꾸기를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 후 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가 가동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은 75석, 50석, 47석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겪고 석패율제 도입의 무산, 연동률 50% 제한 적용,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 30석 캡 씌우기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해 힘겨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참으로도 지난하고 힘든 밀고 당기기의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총수 300석 바뀌지 않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수 역시 큰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요? 먼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이라면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찍으면 그냥 다수대표제가 되는 것이고 정당만 보고 찍는 선거 방식은 순수하게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면서 사람을 보고 찍는 다수대표제 형식의 지역구 선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그 비례대표제라는 이름 앞에 순수하게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비례대표제의 변형된 성격에 관한 일부 설명이 덧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여 수식어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은 그 중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역시 부분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모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로만 선출하는 완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석은 지역구 선거로 다수대표제로 뽑고 나머지 47석은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제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사이에 격벽을 쳐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정당 지지율을 지역 선거구, 선거 결과에 일정하게 연동시켜서 반영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도입되었다는데 그럼 우리가 투표할 때 투표 방식이 바뀌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투표와 정당투표 두 개의 투표용지를 지급받아 내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방식상 문제로 혼란스러울 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 선거에서 뭐가 바뀌는 건가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뀌는 부분은 여러분이 투표를 마친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당들의 의석 배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 정당 투표를 어느 정당에 했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정당 투표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율을 X라고 하고 각 정당들의 의석수를 Y라고 가정했을 때 그 Y값을 산출하는 방정식이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종전과 똑같이 정당 투표를 했고 동일한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즉 의석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국민들의 정당 투표 결과로 나온 X값, 인풋을 바뀐 방정식대로 적용해서 Y값, 아웃풋이 나올 테니 국민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없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정당 득표 25.5%로 비례대표 13석을 얻어 총 123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하게 123석을 얻으려면 지역구 110석을 고정시켜 놓고 계산할 때 정당 득표율이 41%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5% 이상 더 정당 득표를 해야 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를 110석보다 훨씬 많이 당선시켜야 동일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진다는 걸 느꼈나요? 지역구 선거에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300명 국회의원 중 253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투표는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자 독식 다수대표 방식으로 1위를 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구 의석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부분에서 전과 다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당 투표를 2016년처럼 25.5% 그대로 했다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씁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당 투표 결과를 그대로 이번 2020년 21대 총선에 적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이 아니라 114석으로 확 쪼그라드는 의석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대로 했다간 더불어민주당이 큰 낭패를 본다는 경각심을 모두에게 던지는 것을 그 목표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자세한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